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조금만 있으면 2025년이 다가옵니다. 2024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빨리 지나간 해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 테슬라라는 회사를 파며 하루하루 같이 버텨나가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3분기 이후 분위기도 좋아져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내년에도 이 여정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이 테슬라를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이 찾아올 예정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2025년 우리를 찾아올 테슬라의 기대주들 중 제가 유독 기대하는 3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다 안 온다, 왔으면 좋겠다, 아니다의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오기로 확정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들 때문에라도 내년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저렴한 버전 차량을 기다리고 계시고 로보택시 이벤트에서도 해당 차량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사실 저는 모델 Y의 새로운 개선 차량,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부르진 않지만 모델 Y 주니퍼라고 부르고 있는 그 차량에 대한 기대가 좀 더 큽니다. 모델 Y가 월드 베스트 셀링 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의심의 영역을 넘어 확실히 증명된 상품이라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 반짝하는 현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델 Y는 올해도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에서도 현재 베스트 셀링카로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게 원래 좋아하고 우호적인 대상이 1등을 하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1등을 하면 저게 무슨 1등감이냐,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그것의 단점, 결점 등을 부각하면서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1등이 곧 완벽은 아니지 않습니까? 등수는 상대적인 것이고 완벽은 절대적인 기준인데 모델 Y가 지금 지적당하는 단점들, 예를 들어서 단단한 승차감이나 통풍 시트가 없다, 그리고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디자인이 너무 별로다 하는 것들 하나하나만 바라보고 저게 왜 잘 팔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도 종합점수에서 다른 차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1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경쟁차들보다는 더 탈만하니까 작년에만 120만 명이 선택을 했겠죠. 게다가 온갖 호화 옵션과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자국 전기차가 쏟아져 선택권이 엄청나게 많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눈에 띄는 결점이 있었지만 1등을 했던 모델 Y가 심지어 그 결점까지 보완해서 나온다면 이거는 무시무시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보완해서 나올 것인가? 최소한 하이랜드에서 추가된 것들은 기본 장착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델 3보다 모델 Y가 조금 더 주력이고 평균 가격도 높기 때문에 하이랜드에선 추가된 게 주니퍼에서 빠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인터뷰 진행하면서 출연자분들의 모델 Y를 타서 구경할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님께서 뽑으신 모델 3 하이랜드에도 한번 탑승을 해봤는데요. 모델 Y에 탔을 때 제가 타고 있는 구형 모델 3와는 크게 다르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공간만 좀 더 큰 느낌, 차체가 높으니까 앉을 때 바닥에서 의자까지 높이가 조금 더 있어서 다리가 편한 느낌, 그런 것 빼고는 다른 차원의 차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형 모델 3 하이랜드는 그냥 문 열고 쓱 들어갔을 때부터 아예 다른 차의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이름만 모델 3일 뿐이고 기본 차체만 똑같을 뿐이지 타자마자 다른 차를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요소가 하나하나 다 재구성되었고 가장 먼저 마주치는 스티어링 휠, 시트, 스크린으로 기어를 제어하는 것 다 다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존 모델 3에서 하이랜드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많은 연구와 개선 그리고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울퉁불퉁한 노면에서의 승차감의 개선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싹 다 바뀌었습니다. 회전 반경 정도만 그대로였는데요. 그거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어쨌든 저는 주니퍼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 모델 Y는 모델 3보다 주력 모델이니까 간판 스타니까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을 것이고 많은 부분을 개선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점이 있는데도 1등을 한 차가 그 단점을 개선해서 오고 있다. 이 사실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가 텍사스 확장과 함께 건축되기 시작한 코텍스는 마침내 가동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X에 코텍스라고 쓰고 교통사고의 종식이라고 읽는다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을 정도로 코텍스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것은 그 어떤 회사도 그 어떤 자동차 회사도 꿈도 꾸지 못했고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보시면 인공지능 학습량 그래프가 공개되었는데 최근 들어 그 학습량이 엄청 가팔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텍스가 가동되었으니 추후 예상 그래프는 더욱더 가팔라지고 현재 GPU 칩이 100% 가동 중이 아니고 일부만 가동 중이므로 증가량 기울기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습량의 폭발적 증가는 안 그래도 안전한 FSD를 정교하게 하고 그로 인해 규제의 문턱을 더 낮추고 소비자 구독 채택률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일론 머스크 말대로 이는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은 것이고 쉽게 말해 사고율은 계속 0에 가까워지고 쓰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기에 코텍스의 가동은 그런 면에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건 어때? 라고 말하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것은 어때? 라고 말하면 그거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교통사고가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가 싫든 좋든 평소에 테슬라를 못마땅해 하든 아니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의 완성은 일론 머스크만의 승리가 아니고 교통사고의 종식이라고 늘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교통사고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싶고 그래서 테슬라와 FSD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 코텍스는 그 역사를 상징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비관론자에게 가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 테슬라는 에너지 회사야 라고 말하면 너 그거 주식 떨어지고 판매량 안 나오니까 정신승리하는 거잖아 라며 비아냥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점차 심상치 않게 늘어나던 테슬라 에너지의 배치량이 2024년 2분기 실적에서 폭발적으로 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는 우리들조차도 엄청나게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채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뉴스 컨텐츠를 만들면서 가장 주기적으로 전해드렸던 소식이 바로 메가팩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 이상은 해당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만드는 대로 족족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 포화 상태로 대기 주문이 25년까지 밀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서 마진율이 30%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주었고 일론 머스크 또한 지속적으로 테슬라 에너지 분야의 수익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올해 완공되고 25년 1분기부터 본격적 메가팩 생산을 하게 되는 이 상하이 메가팩토리를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밖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드맵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25년 1분기 FSD 중국, 유럽 승인 여부도 매우 고대하며 지켜보고 있고 곧 공개될 로드스터 또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옵티머스 또한 제한 생산되어 테슬라 공장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천 단위의 로봇이 2025년부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였는데요. 이 또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어찌되었든 저는 2024년도까지 테슬라를 파게 되었고 내년에도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테슬라를 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이게 한 달 만에 일어날 만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험난하고 정신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비웃음 당하기만 하는 테슬라 여정을 같이 가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